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빛나는 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춘호 할아버지는 오늘도 어김없이 오전 9시에 탑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82세의 그에게 이 시간, 이 장소는 50년 넘게 지켜온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장기판이 펼쳐지고 몇몇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어서와, 어제 진 게임 복수하러 왔나? 하며 반갑게 맞아주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혹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긴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시간을 잘못 본 건 아닌지. 하지만 시계는 정확히 9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장소도 틀림없이 지난 20년간 매일 앉던 바로 그 벤치 앞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벤치 옆에 세워진 하얀 팻말. 공원 내 바둑, 장기 등 오락행위는 금지됩니다. 김 할아버지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팻말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작은 중얼거림이 텅 빈 공원에 허망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 여름부터 시작됩니다. 그 무렵 종로구는 탑골공원 내 장기바둑 같은 오락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지자체 이용 수칙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김춘호 할아버지는 그런 공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문도 잘 안 보고 인터넷은 더더욱 사용하지 않는 그에게 이 소식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 같았습니다. 50년을 매일 여기 나왔는데 김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하며 평소 앉던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어김없이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기판과 장기알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된 그의 장기 인생. 전역 후에는 동료들과, 결혼 후에는 처갓집 어른들과, 그리고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지난 20년간은 탑골공원 친구들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야, 넌 왜 여기 있어? 돌아보니 20년 지기 박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도 어둡기만 했습니다. 영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게임을 못하게 한다는 게. 나도 모르겠어. 어제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사람이 와서 그러더라고. 이제부터 여기서 장기 바둑하면 안 된다고. 두 할아버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넘게 함께 해온 장기가 하루아침에 금지품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만나지? 김춘호 할아버지의 질문에 박영수 할아버지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탑골공원을 둘러싼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의 게임 소리를 두고 벌어지는 세대 간 충돌, 관광객들의 불편호소, 문화해설사들의 업무 방해 신고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특히 점심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직장인 김민수 씨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탑골공원을 찾았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유일한 휴식 시간인 그 한 시간을 조용히 보내고 싶었지만 어르신들의 장군, 이건 뭐야, 완전 틀렸잖아 하는 큰 소리에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김민수 씨는 참다 못해 어르신들께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점심시간에 잠깐 쉬려고 나왔는데. 그러자 한 어르신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놈이 뭘 안다고 시끄럽다고 해. 여기 우리가 몇십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공공장소에서는 공공장소가 내 거야, 우리 거야?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3.1운동의 역사적 현장을 보러 온 그들에게 문화해설사가 설명을 할 때면 어김없이 게임 소리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습니다. 문화해설사 이미경 씨가 열심히 설명하는 중에도 한쪽에서는 야, 그건 안 되지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관광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안내하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잖아. 이미경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여전히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박영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재미있게 놀고 있는 건데 왜 시끄럽다고 하는 거야? 사람 사는 곳은 원래 이렇게 북적여야 정상이지.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이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세인 그녀는 탑골공원에서 몇 안 되는 여성 바둑 애호가였습니다. 처음엔 남자분들 사이에 끼어들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실력으로 인정받고 나니까 정말 당당했죠. 여기는 제게 그냥 놀이터가 아니라 제 자존심이 살아있는 곳이었어요. 그녀에게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는 그냥 할머니일 뿐이지만 바둑판 앞에서는 실력 있는 한 명의 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난 7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습니다. 평소보다 게임 소리가 유난히 컸던 그날, 점심시간에 공원을 찾은 한 직장인이 어르신들께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어르신들의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짜증이 나 있던 차에 젊은 사람이 또 시끄럽다고 하니까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젊은 놈이 예의가 없어. 어른한테 함부로 말해? 저는 그냥 조용히 해달라고. 조용히? 우리가 얼마나 조용히 하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누군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오후 탑골공원에는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장면을 본 종로구청 관계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을 그어야겠습니다. 매주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구청 담당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르신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반 시민들의 불편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이용수 측에는 오락행위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동안 너그럽게 봐드린 거죠. 이제는 정말 어쩔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2025년 여름 탑골공원에서는 장기바둑 같은 오락행위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춘호 할아버지와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어디서 만날지 몰라 헤맸습니다. 복지관에 가볼까? 거기는 규칙이 너무 많다던데. 그래도 갈 곳이 없어서 두 할아버지는 안국역 인근 노인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복지관의 장기실은 확실히 쾌적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고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훈수도 금지예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밖으로 나가셔야 해요. 주말에는 휴관합니다. 규칙이 너무 많았습니다. 50년간 자유롭게 장기를 두던 그들에게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김춘호 할아버지는 며칠 다녀보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미가 없어. 장기는 원래 떠들면서 하는 건데 조용히만 하라니. 박영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 같아.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어. 한편 바둑을 두시던 분들은 종묘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분위기는 탑골공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또 쫓겨날까봐 눈치를 보며 게임을 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거나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바둑의 재미가 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김춘호 할아버지의 하루 일과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원에서 보냈던 시간이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TV를 보기에는 너무 일찍이고 그렇다고 집 안에만 있기에는 답답했습니다. 뭘 하며 살아야 할까? 82세 노인에게 50년 넘게 지켜온 루틴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것은 생각보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20년간 탑골공원 친구들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누는 대화, 그곳에서 벌이는 승부, 그 모든 것이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한편 공원 주변 상인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30년째 공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정순 씨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매출은 확실히 줄었어요. 어르신들이 안 오시니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깔끔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게임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음료수나 과자를 자주 사가셨습니다.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이 그분들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끔 술을 드시고 와서 소란을 피우시는 분들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졌죠. 하지만 뭔가 허전해요. 20년 넘게 단골이셨던 분들인데 공원 청소를 담당하는 김철수 씨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쓰레기는 확실히 줄었어요. 예전엔 게임하시면서 드시던 음료수병, 과자 봉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공원이 생기를 잃은 것 같아요. 예전엔 아침에 청소하러 와도 벌써 어르신들이 나와 계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문화해설사 이미경 씨는 업무상으로는 분명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해설할 때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예전엔 설명 도중에 게임 소리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야 했는데 지금은 조용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녀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게임하시는 모습도 우리의 일상 문화였거든요. 외국 관광객들이 신기하게 보시기도 했고요. 3.1운동의 현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즐기는 모습, 그것도 의미가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자 통계로도 변화가 드러났습니다. 민원 건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조치 이전에는 월 평균 18건이던 것이 조치 후에는 월 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소음, 음주, 흡연 관련 민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종류의 민원이 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 보인다. 너무 삭막해졌다. 전통 문화가 사라지는 것 같다.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소음 수준도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예전에 70에서 75 데시벨까지 올라가던 것이 지금은 45에서 50 데시벨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고 기준인 53에서 55 데시벨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치들이 과연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혼자 집에 있던 김춘호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춘호야, 나 영수야. 영수야, 뭐 하고 있었어? 그냥 TV 보고 있었어. 너는? 나도 마찬가지야. 전화 너머로 서로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야, 이러다가 우리 다 늙어 죽겠어. 그러게 말이야. 두 할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 갈 곳 없을까? 계속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 종묘공원은 어때? 거기는 분위기가 너무 조심스러워. 그럼 복지관은? 규칙이 너무 많아. 재미없어. 그들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탑골공원에서 게임을 즐기던 수십 명의 어르신들이
모두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외출을 포기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 다른 공원까지 가서 게임을 하려고 했지만 교통비도 부담이고 거리도 멀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의 상담 신청이 늘어났습니다. 상담사들은 그 원인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감이 심해진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탑골공원을 이용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김민수 씨는 확실히 점심시간이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공원에서 조용히 쉴 수 있어요. 예전에는 게임 소리 때문에 제대로 휴식을 취하기 어려웠는데, 하지만 그도 완전히 만족스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허전하기도 해요. 어르신들이 즐겁게 게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도 나름 정겨웠거든요.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어색할 때도 있어요. 이런 복잡한 감정은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조치 자체는 이해하지만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춘호 할아버지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춘호 형, 우리 조용히 장기 두는 방법을 연습해 볼까요? 72세 김동철 씨였습니다. 그는 탑골공원 시절을 그리워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었습니다. 큰 소리 안 내고도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50년간 떠들면서 게임했던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게임에 더 집중할 수 있네요. 시끄러운 환경보다는 이게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김동철 씨의 말에 김춘호 할아버지도 점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게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긴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아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웃고 떠들며 게임하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한편 종묘공원으로 자리를 옮긴 바둑 애호가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를 비롯한 몇몇 분들이 스스로 조용히 게임하기 약속을 만든 것입니다. 탑골공원에서 쫓겨난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조심해야죠. 73세 최동수 할아버지의 말에 모든 분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소음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웃거나 훈수를 두는 대신 조용히 집중해서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는데 조용히 하니까 오히려 게임에 더 집중되더라고요. 놀랍게도 이런 변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게임의 질이 높아졌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끄러운 환경에서 산만하게 두었다면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바둑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것은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여러 사람이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게임하고 구경하는 사람들과 소통하던 그 재미는 아직도 그립죠. 그런 가운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전통 게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학생 김현우 씨는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장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장기를 가르쳐 주셨는데 생각보다 재밌어요. 스마트폰 게임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는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의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어르신들께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어르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관심은 김현우 씨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 전통 게임을 접한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적절한 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면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편 탑골공원 주변 상인들도 나름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인회에서는
탑골 상생 모임을 구성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젊은 시민들 사이의 중재 역할을 자처한 것입니다. 상인회장 이종철 씨는 51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이웃이잖아요. 서로 미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월 1회 세대 소통의 날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과 젊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직은 작은 시작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종로구청에서도 일방적인 금지 정책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접근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들어보고 단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구청 담당자는 탑골공원 이용 개선 TF팀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지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네요. 단순히 금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해결책들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대별 구분 이용이었습니다.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어르신들의 우선 이용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공동 이용 시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다시 어르신들의 우선 이용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이용 패턴을 존중하면서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은 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법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간대별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했고 경계 시간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 완충 시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원 한쪽에 투명한 방음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게임 테이블을 배치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소음 차단 효과도 있고 날씨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치 비용이 만만치 않았고 어르신들이 갇힌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갈등 조정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커뮤니티 매니저 역할을 할 사람을 주 3회 정도 공원에 보내서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갈등 해결이 가능하고 교육적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역시 지속적인 인건비 부담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낄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이상적이지만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드는 자율규약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르신 대표, 일반 시민 대표, 상인 대표, 구청 관계자가 함께 참여해서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초기에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는 동안 김춘호 할아버지는 나름의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김동철 씨와 함께 조용히 장기를 두면서 조금씩 새로운 재미를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떠들면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해보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네요. 특히 게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산만해져서 실수를 자주 했는데 조용한 환경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도 늘어난 것 같아요. 예전보다 더 깊이 있게 게임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그 즐거움은 아직도 그립죠. 게임의 승부도 중요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미가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김춘호 할아버지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지관에서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전통 게임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희가 선생님이 되어서 젊은 분들에게 장기를 가르쳐드리는 건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과연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첫 수업날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참여했습니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현우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 배운 장기가 재밌어서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어요. 김춘호 할아버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장기는 말이죠.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의 게임이죠. 젊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뿌듯함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김현우 씨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 주에도 꼭 올게요. 그 순간 김춘호 할아버지는 탑골공원에서 느꼈던 그 기분을 다시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가치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한편 이순자 할머니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종묘공원에서 조용히 바둑을 두던 그녀에게 한 여대생이 다가온 것입니다. 할머니, 바둑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둑은 주로 남성들의 게임이라고 여겨져 왔는데 젊은 여성이 관심을 보이다니. 정말? 바둑을 배우고 싶다고? 네, 요즘 AI와 바둑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번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순자 할머니는 개인 바둑 교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젊은 친구가 배우려고 하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네요. 학생은 빠르게 실력이 늘었고 이순자 할머니도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제가 재미있으려고 바둑을 두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보람도 있어요. 이런 개별적인 변화들이 모이면서 탑골공원을 둘러싼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금지와 갈등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해와 협력의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인회의 탑골 상생 모임도 점점 활성화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어르신들과 젊은 시민들이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했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직장인 김민수 씨의 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크게 게임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김춘호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용한 걸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요즘 세상은 워낙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런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시간을 나눠서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보죠. 젊은 분들께 게임을 가르쳐드리는 시간도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지만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종로구청에서도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탑골공원 상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6개월간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1단계로는 대화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어르신 대표 30명, 일반 시민 대표 20명, 상인 대표 5명, 관계자 5명이 참여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세대 소통 라운드 테이블을 열기로 했습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진행을 맡아서 갈등보다는 이해에 초점을 맞춘 대화를 이끌어갔습니다. 첫 번째 모임에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춘호 할아버지가 50년 장기 인생 이야기를 했고 김민수 씨가 직장인의 점심시간이 왜 소중한지 설명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바둑을 통해 자존감을 찾았던 경험을 나눴고 상인 대표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탑골공원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한 참가자의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단계로는 공동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전통게임 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일요일 오전에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장기와 바둑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춘호 할아버지와 이순자 할머니가 주요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참가자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런 전통 게임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참가한 대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되어보니까 기분이 좋네요.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습니다. 3단계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탑골공원 이용 약속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관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로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은 약속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첫째,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는 어르신들의 우선 이용 시간으로 하되 소음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한다. 둘째,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모든 시민이 함께 이용하되 게임 소리는 3m 거리에서 들릴 정도로 제한한다. 셋째,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다시 어르신들의 우선 이용 시간으로 하되 관광객이나 문화해설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한다. 넷째, 주말에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을 우선으로 하고 평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를 허용한다. 다섯째, 모든 이용자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문제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한다. 이 약속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참가자들이 합의한 결과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타협점을 찾아간다는 경험을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합의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불가능한 일은 아니더라고요. 김춘호 할아버지의 소감이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얼마든지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간의 시범 사업이 끝날 무렵 탑골공원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차갑게 금지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여전히 게임을 즐겼지만 예전보다는 조용하게 했습니다. 젊은 시민들도 어르신들의 활동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예전처럼 격렬하게 대립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세대 간 교류가 활발해진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김현우 씨는 이제 김춘호 할아버지의 장기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장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지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순자 할머니도 여러 명의 젊은 제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젊은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어르신들은 예전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그리워했고 일부 시민들은 더 조용한 환경을 원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김춘호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공존이구나. 50년 넘게 살아오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봤지만 이번처럼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모든 걸 포기할 필요는 없고 서로 맞춰가면 되는 거였어. 그는 이제 복지관에서도 탑골공원에서도 어디서든 편안하게 장기를 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둑은 그냥 바둑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달이었구나. 그녀는 이제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을 넘어서 젊은 세대에게 전통 문화를 전수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변했습니다. 김민수 씨는 이제 가끔 점심시간에 어르신들의 게임을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고 나니까 시끄럽다는 생각보다는 정겹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김현우 씨는 주말마다 탑골공원을 찾아와서 할아버지들과 장기를 두었습니다. 스마트폰 게임도 재밌지만 이런 대면 게임의 매력은 또 달라요. 상대방의 표정도 보고 대화도 나누고 상인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박정순 씨는 이제 어르신 고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골분들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게다가 젊은 손님들도 늘었어요. 세대 교류 프로그램 때문에 젊은 고객들이 공원을 찾는 일이 많아진 것입니다. 매출도 회복되고 분위기도 좋아지고 이제 정말 상생하는 느낌이에요. 종로구청 담당자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지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훨씬 중요했어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갈등이 생기면 탑골공원 모델을 참고하려고 문의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탑골공원은 갈등의 현장에서 상생의 모델로 변화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춘호 할아버지는 탑골공원을 천천히 거닐었습니다. 며칠 전 김현우 씨와 둔 장기에서 졌던 것이 아직도 아쉬웠습니다. 젊은 친구의 실력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이제는 방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꼭 이겨야겠어. 그는 혼자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벤치에서는 어르신들이 조용히 장기를 두고 있었고 다른 벤치에서는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공원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서로를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이었을까요? 완벽한 조용함도 완전한 자유로움도 아닌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어울리는 공간. 탑골공원은 이제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것은 조선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100년 후인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김춘호 할아버지는 공원을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팔각정 위로 초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저마다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또 올 거야. 그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탑골공원에서 사라진 것은 노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것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었고 다시 찾은 것은 함께 살아가는 지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공원을 찾고 새로운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갈등과 화해가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함께 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면 얼마든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을, 탑골공원의 작은 변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 곳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이런 이해와 배려의 문화가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김춘호 할아버지와 김현우 씨, 이순자 할머니와 그녀의 제자들, 그리고 탑골공원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공감을 나눠보세요. 오늘도 소중한 관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하루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욱 빛나는 나였습니다.